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조사를 이제 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직장 내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이 법에서 다양한 이 괴롭힘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것이 2019년 7월입니다. 네. 20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약 23,500건 정도가 신고가 되었고요. 지난해에만 약 7,800건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21.4건의 신고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 중에서 전체의 1.7%만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예. 이 사건 중에서 마찬가지로 0.7%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네. 두 번째는 허위라든지 과장 신고도 그만큼 많다.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실에서는 무슨 일일 드라마처럼 노골적인 것보다는 은밀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량을 고의적으로 부여한다든지 네.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나 잔소리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은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음주를 강권하는 행위들도 대표적인 행위이고요. 네. 그 외에 특정 성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또 성희롱을 하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요, 최근에 원주시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임원이 네.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 이전에 뭐 노래를 해라, 춤을 춰라 이런 발언을 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만큼 최근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내가 겪는 상황이 뭔가 괴롭고 힘든데 이게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하 관계,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갖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적정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정한 업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야기되거나 아니면 건전한 근로 문화가 저해된다라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었을 때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와 비슷한 입법례를 가진 프랑스나 호주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법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열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제기됩니다. 예.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명확하지 네. 않아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각 회사마다 보통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나 또는 사업주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종 증거들을 획득해서 회사 조직 내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라든지 또는 폭행이라든지 성차별적인,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이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고요. 혼자 만약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152-9000번이거든요. 여기 전화하셔서 다양한 지원과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제가 있다면 1522-9000번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뭐 종료가 됐더라도 보복성으로 또 그 어떤 차별 대우를 받거나 2차 가해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가 1차 피해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2차 가해는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고의적인 조직의 구조적인 문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차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1차 피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의 뭐 그런 멘트라든지 말들을 녹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1차적인 가해를 했던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상의 행위인지 아니면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이례적인 행위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법들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게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뭔가 그 해결이 안 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좀 얼마나 됩니까? 네,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어떤 조직에서 또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괴롭혔다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요. 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했다라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처분, 그리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지거든요. 예. 처벌 수위가 대단히 낮으니까 조직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특수노동자, 예컨대 이 경비원 분들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 없는 조직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